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7월 7일 금요일. 참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되는데 7은 언제나 기분 좋게 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희연님 안녕하세요. 7월 7일 막 이러니까 오늘 쌍세븐 쌍세븐 날이라 가지고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채아님 안녕하세요. 네, 채아님은 제가 보니까 스쿠버신 거죠? 맞죠? 네. 와, 멋져요. 몸이 너무 더 멋진 것 같고. 네. 싱아님, 어제 이어 오늘도 오셨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동부 오후 4시간 미라클 애프터눈입니다. 동부에서 이제 싱아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는 거죠? 와, 어쨌든 저희가 이 같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신기하네. 책상국님 안녕하시고요. 이영미님 들어오셨습니다. 예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프리다이버 채아님 저 되게 물 좋아하거든요. 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수영도 너무 좋아하고 술도 너무 좋아하고 술, 물 이런 거 수영 이런 거 진짜 저도 수영 너무 좋아해요. 참고로 전 아가씨 때 수영을 7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차이님 안녕하세요. 수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운동이 수영인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 멋있는 운동인 것 같고 저는 수영을 해서 굉장히 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수영은 제가 아침에 이제 수영을 가는데 매일 가지는 못하고요. 어떨 때는 저도 미라클 모닝을 하고 뭐 너무 이제 피곤하면은 잠을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수영을 가는데 막 열심히 막 하진 않아요. 왔다 갔다 설설 설설 그냥 뭐 한 15분 20분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한꺼번에 착 들어와 주셔서 기다리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영미님, 차이님, 채아님, 뭐 이렇게 시간님하고 또 미국에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성미영님은 아마 중국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윤영 작가님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도 이제 한량 작가님이 또 들어오시기도 했고 자, 오늘 저는 제가 만난 사람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과 그리고 실행력이 중요하다. 김미희님 안녕하세요. 김미희님도 제가 아는 분인가 우리 또 소울인가 싶기도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과 그 자기계발과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개발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실행을 시켜서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세븐파커스의 이제 고문님 대표님이신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오해 없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쓴 건 코로나 때였고요. 코로나 때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행동들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했던 행동은 그동안 블로그로 썼던 거를 이제 책으로 글이 많으니까 2년 동안 진짜 빠짐없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책 쓰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 쓰기랑 책 쓰기는 또 다른 일이거든요. 엄연히. 그래서 책 쓰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책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딱 해가지고 보니까 책을 쓰려고 하면 꼭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했는 건 여러분 책을 써야 되겠다 싶었을 때 동시에 한 건 책 제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큰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지인데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책 내용을 쓰기보다는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출판사에 막 이렇게 투고를 한 거예요. 나 책 이만큼 썼다. 나 이런 책을 쓸 사람이다. 그거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든지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거를 볼 것도 아니고 뭐 지금도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투고를 해서 그쪽 출판사한테 연락 오기까지 확률은 굉장히 첫
책을 내는 사람은 낫다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내 걸 계속 보고 내가 이제 계속 연락하는 동안에 나는 또 열심히 쓰면 되겠다. 약간 일의 순서를 저는 그렇게 다지는 편이거든요. 보통 다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책 제목부터 막 정하고 뭐 거창하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거창함을 실속은 없지만 아니에요. 블로그가 있으니까 좀 믿음 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일단 모든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을 시작하고 한 3분의 2, 그렇게 꽤 많이 이제 작성을 하고 기다렸는데 뭐 안 오죠. 아예 안 보는 것도 있고 아예 안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런 또 시간을 지나다가 또 유튜브가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잊어버렸어요. 내 책을 이제 쓰고 있던 내 책은 덮기 마련이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TV에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냈던 투고했던 메일을 보신 게 아니고요. 그냥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왜 TV 나온 사람이고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실생활 그런 도서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드셨던지 많은 출판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오셨어요. 막 오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막 굉장히 이제 바쁜 와중에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책과 동시에 나오면 굉장히 나한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면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이 만나면 누구를 만나냐면 그냥 그 담당하는 에디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나오셔거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실용도서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했고 되게 좋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세븐파커스에서도 연락이 왔죠. 세븐파커스는 이제 대형 출판사이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저는 아싸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상암동 오피스텔에 머물 때였는데 상암동 오피스텔에서 세븐파커스 건물도 얼마나 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오셨고 그 분이 이제 저한테 그때는 가장님이셨나? 하여튼 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제가 어떤 일정을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 딱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느 분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직함은 제가 고모님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고모님이 나오셨는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첫인상의 그분의 인상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그 섹스 앤 시티 뉴욕 앤 시티 맞나요? 사라 제시카 파커 우리 4명의 여자들의 그 이야기 뉴욕에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에 사라 제시카 파커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 이미지에 여자분이 싹 들어오셨고 같이 인사를 했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전에와 제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만났던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만 저를 만났는데 담당자가 만나고 있는 곳에 이제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미팅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책을 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TV에 나오는 거를 보자마자 이 사람에 관한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책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독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러냐고 저는 이런 연락이 받아서 너무 기쁘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투고를 할 때 세미나에도 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책을 쓰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책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지금 한참 중단한 지는 이제 바빠서 못했지만 항상 책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책을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뭔가 자리 잡은 분들은요
항상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왜 책을 쓰고 싶으냐. 근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강연료 좀 높이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이었거든요. 책을 제가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내가 할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제일 기본적인 건 책을 쓰고 싶은 제 뿌리 깊은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때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렇게 TV 나오기 전에도 문화센터 같은 데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블로그를 활동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전문가를 찾고 있었고 이게 또 이제 실용적인 일이기도 하고 삶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화센터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문화센터 역시 솔직함의 여왕님이시라고 진짜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게 12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강연비가. 근데 여러분 1시간하고 1시간 반하고 12만 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때 7,000원,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본 이런 거 맨날 금방금방 안 떠올라. 최저 시급이 7,000원, 8,000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1시간 정도를 하고 그래도 12만 원을 받으면 굉장히 높게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그걸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1시간을 떠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이런 모든 작업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말을 할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때부터는 전달력을 말 잘하는 방법도 그때는 배웠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전달하는 게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모든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또 나의 발전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10만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유명해지고부터도 그게 약간 단가가 잡혀 있으니까 조금 유명해지고도 많이 올려봐도 2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왜? 강연료를 높이는 방법. 왜 나는 강연료를 너무 높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낮은가? 물론 경력이 얼마 안 됐어도 있어. 근데 강연료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쓰라는 거였어요. 왜? 책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몇 년인가 그러니까 내가 했는지가 몇 년이 안 됐어. 그리고 대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석사인가 박사인가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학업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학사 졸업하고 석사 중이었거든요. 석사 중이었지만 이제 그게 조금 플러스가 되면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갑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고 내가 이제 너무 경력이 얼마 안 됐는구나. 내가 책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항상 책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뭐 또 사람이 바닥을 쳐야 되니까 코로나 닥쳐갖고 할 일이 없을 때 또 책을 몰두하게 됐고 그리고 또 못하다가 마침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근데 내 생각할 것 겨를도 없었어요. 이 깊숙하게 있었던 그 내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저는 강연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강연료 그러면 저와 함께 하고 나면 1시간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쓰고 나면 10배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책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은 미팅을 했던 분들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셨어요. 뭘 원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게 우리 독자들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우리 출판사에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지. 아주 그러니까 제가 주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게 나는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은 분들을 다 만났지만 그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제안하는 게 포스부터 변정민님 들어오셨고 최상무님 변정민이 너무 늦게 들어오셨다. 조금만 이제 일찍 오자. 왜냐면 앞부분에 뭐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자 변정민님 참고로 제가 아는 분입니다. 네, 대구에서 가구
제가 왜 이건 다음에 그래서 그 대표님을 저한테 딱 제안했던 게 너무 제가 좋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를 이제 뭐 그러니까 내가 할까 말까, 여기 출판사하고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해서 그냥 대화에, 그 짧은 시간 우리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면 그전에는 아무리 길게 해도 막 이렇게 뭐 둘러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서로의 목적이 정확하니까, 그분은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이다,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캐치를 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들을 읽을 수 있게,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 가서 읽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라고 그때 말씀을, 이걸 내가 하도 그분의 뭐 이렇게 자료도 보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인재상이었나 그분의, 그래서 그런 곳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분의 목적은 내한테 맞았어. 그래서 그분들 출판사의 목적도 맞았고, 제가 하고 싶은 독자와 작가의 목적이 탁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화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막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시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책이 실용도서이고 싶지는 않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으면 거의 실용도서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야기, 약간 에세이식으로, 제가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때 내 얘기를 많이 해서 스토리가 있어서 사람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싶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정리를 해서 달라진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간간히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그래서 옆에 이제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원하신답니다, 뭐 이렇게 탁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팅을 마치고 나면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미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이제 책까지 썼습니다. 그때가 어땠냐면 2020년 한 7월 8월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요, 그때 6월달인가 얼마나 바빴냐면, 맞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한 번씩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구를 한 번씩 내려갔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상암 오피스텔에 그냥 눈만 붙였어요. 눈만 붙였어요. 진짜 눈만 붙이고, 그 집안에 있는 거랑 이불 한 채, 침대도 없었고 이불 한 채.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변정민님이라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컵 몇 개, 맨날 가잖아요. 컵 몇 개 있었다고, 그릇이 아니라. 근데 그때 그 컵을, 스타벅스 컵을 변정민 실장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컵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컵을 주셨네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서울에 와서 저한테 뭘 사준 사람도 그분이 다였고, 그래서 컵 몇 개와 이불 한 채,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집에서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게 제가 살고 있는 차였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바빴거든, 맨날 밖에. 근데 그때 책을 다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코피 빡 터지고 맨날 코피 빡 터질 때였어요. 근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바시가 또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세바시를 하자. 책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더 생긴 거죠. 그리고 대표님이 출판사에서 출판 일을 추석 전쯤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6월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양력을 한 그래도 10월 11월에 10월 달쯤에는 만약에 있다 하면 몇 개월이 안 남았는 거예요. 아니, 놀면서도 책을 쓴다는, 놀면서는 한다. 24시간 책을 써도 쓰는 건데, 이거는 이만큼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걸 책까지 쓴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 먼저 내가 썼는 책을 보여드렸고, 그때부터는 이제 편집이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처음 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책은 제가 생각할 때도 좋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기와 좋은 편집자들로 인해서 뭔가 마케팅을 그러니까 기획을 하게 되면서 그 책의 내용도 맞춰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차를 했는 거를 거의 다 뒤집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안 맞아 썼나 봐요. 그래서 맨날 요구를 하셨어요.
어떻게 바꿔달라, 어떻게 바꿔달라, 뭐 이런 내용이 더 없느냐, 이런 이제 이렇게 다 달락달락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은 없었느냐, 막 이제. 근데 그걸 막 그 바쁜 데도 있잖아요. 일단 막 종이로 적을 때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써갖고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가다가 또 어떨 때 제가 주말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2달에 한 번씩 대구 집에 내려갈 때였거든요. 주말에는 가방을 매요. 그리고 와, 온 거를 메일로 주고 받았던 거를 다 챙겨가지고요, 제 노트북을 들고 세면에 갔어요. 가까웠거든요, 출판사가. 출판사에 갔습니다. 출판사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 방 하나 달라고. 이거를 메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환경이 오피스텔에 있으니까 이게 책상도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능률이 너무 안 난다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방 한 칸을 받았고요. 방 한 칸이라고 그냥 회의실 하나였어요. 소회의실 하나를, 미팅룸 하나를 받아가지고, 저는요 그 옆에 인쇄기도 하나 꽂아 주셨어요. 막 쓰고 보내고, 막 쓰고 보내고, 그분들이 또 옆에서 그 썼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모두, 이런 사진이 없느냐, 그럼 또 사진 막 찾아가서 또 보내드리고, 같이 출판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웃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야만 제가 능률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언제 주고받고, 그리고 막 메일이 또 익숙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보내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리고 가기 전에는 이제 빵 좀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빵도 먹으면서 이제 저희 담당자분들한테 빵도 드리고 같이 막 하면서. 근데 제 옆에는 또 커피나 이런 것도 황금 있었어. 또 그런 복지는 좋았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다이렉트. 역시 남다르시 어려운 걸 대표님이 해내셨네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닥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닥쳤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하자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막 출판사 전체에서 거의 뭐 진행시켜, 그 대표님이 진행시켜 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추석 전후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때 그 시기가 맞다고.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석 전후에 많은 분들이 살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신박한 정리가 6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쯤 되면 이제 화자되기 시작을 할 때잖아요. 그 타이밍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바씨가 들어왔잖아요. 이경량 진행시켜, 응차, 이거죠. 진짜 저는 응차 하고 열심히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 책을 쓰는 종류의 이제 제목도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셨던 게, 저의 제목은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니,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진부하다라고,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를 제안해 주신데, 그것도 나는 내가 볼 때 그것도 진부하다라고, 막 서로가 서로의 책 제목이 진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가 이 출판의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것도 그냥 믿고 따랐어요. 저는 기자의 유연함. 그래, 출판사에서 한두 번 책을 만드시겠어? 어떻게 하면 그래, 대형 출판사가 얼마나 내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겠어. 그래서 그것도 알았어요. 왜 그럼 그렇게 하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책을 잘 못 쓰는 이유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바가 너무 명확해져 있고, 이제 고집이 생긴 거예요. 나름 좀 한 건 써봤다고. 근데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가지고 이제 해서 책이 나왔고, 그와 동시에 세바씨를 출연하게 되면서 책과 함께 저는 책이 엄청나게 잘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량님도 그렇고 저를 또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많은 분들이 제가 출판됐다고, 책을 이제 처음 나왔다고, 책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같이 저 사람에 대한 찐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봐요 여러분. 그 책이 그렇게 내 한 권에 들려졌을 때, 첫 책이 저한테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애 엄마가 몇 달을 애를 보지를 못하고, 남편을 보지 못하고 서울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도 상암 오피스텔이 북향이었어. 막 뒤에 북향, 이 뒤에 막 철도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맨날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왔는데 무슨 약간 철도 있는 데서. 그리고 상암동은 토요일 요일만 되면 완전 암흑이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 변정민 실장님이 주신 스타벅스 컵, 그게 4개 세트였어. 그것만 달랑 있는 굉장히 외로운,
근데 외로움을 찰나찰나밖에 못 느꼈어요. 느끼기도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책들을 쓰고 내려간 그 책을 딱 보고 막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막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우셨는지 이제서야 더 공감이 가네요. 저도 그때 책 쓰고 있었는데 같이 펑펑 울었다고. 예. 그 말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내가 쓰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 책 한 거를 내가 혼자 외롭게 쓰는 게 아니었고 저는 같이 쓰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출판사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붙어서 많은 분들이 막 저를 위해서 막 푸시업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책은 내 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을 쓸 수 있도록 또 마련한 게 출판사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때 아시죠? 나중에 코 빨가해가지고 막 울면서 그때도 서울에서 책을 들고 유튜브 찍을 장소가 대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왜냐면 이 책 소개는 길거리에서 찍고 싶지가 않았고 꼭 거기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12시 넘는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걸 찍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애들 다 사는데 강아지 꼬순내 맡듯이 빈집에 들어가서 우리 애들 자고 있는 애들 꼬순내 맡으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제가 만난 사람, 세멘파커스 고문님, 박시영 고문님이세요. 그분을 보면서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대표가 가진 아우라가 외모에서가 아니라 빠른 결정력, 그리고 그 결정이 맞게끔 일을 추진해 주시는 거, 그것을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대표는 무언가를 하는 일들은 음식도 그렇고 제가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여러분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있고 출판사는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트렌드에 굉장히 앞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해놔야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막 할 때 그게 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앞서 무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리고 2번 봤어요. 그리고 책이 나올 때쯤에 또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도 되게 멋있으셨어요. 몇 마디 안 했지만 멋있었고 또 애티튜드라든지 대표가 가진 그런 약간 캐릭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사라질 시카팔 것 같은 느낌. 빠른 결정 앞서는 트렌드, 이른 안목, 모든 것들은 대표는 가져야 됩니다. 결정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하는 건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트렌드를 보고 안목을 길러야 되고요. 그게 맞다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일을 시작하면 그 결정이 맞도록 이끄는 게 대표인 거지, 계속해서 이 결정이 맞나 안 맞나 라고 고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은 다행히도 나오기 전에 2,000부가 계약이 됐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사주셨어. 내가 우는 거 보고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 얘다 내가 사줄게, 거의 근데 그런 분위기셨어요. 그래서 일단 초판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 예약이 2,000부가 사전 예약이 생겨서 출판사에서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너무 감사했던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진짜 책이 잘 안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까도 아까 어떤 분이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 이야기할 때 가장 신나하시는 채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 이야기할 때 가장 신나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배우는 게 좋고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소재를 사람으로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막 뿜뿜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뿜뿜 된과 동시에 그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실 거예요.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실행은 하고 그런 거야. 진행시켜. 요즘에 최대 유행어잖아요. 진행시켜. 실행시켜. 바로 시작해야 돼.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해야만 돼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울렁울렁거린다면 울렁울렁거리는 일을 하세요.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신나가지고 실행력이 답이다. 다예요, 여러분. 실행력이 답이다. 코 풀고 싶어. 코 풀고 싶은데 이 휴지 쓸까 저 휴지 쓸까 요거 까질 것 같은데 물로 닦을까 그 생각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급하면 이거라도 풀어야 돼요. 풀고 난 다음에 휴지를 다가 닦든지 물로 씻든지 그 다음 있는 거예요. 해야 말까 아니 실행시켜. 우리 오늘은 이경영입니다. 저는 이경영이네. 고만 하는 기라. 해뿌야 돼요. 하다 보면 이제 이는 너무 1차원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맞잖아요. 코가 뭐 찝찝해 죽겠는데 안에 막 있는 코를 풀어야 되는데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아요. 왜? 지금 이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갖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었어. 내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동기부여를 받았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와 계시는 거거든요. 와 있는데 이미 자꾸 그거를 인사이트만 자꾸 안에서 만들 게 아니라 뿜어야 되죠. 갖고 있는데 오늘 뭐 다 나온다. 저는 트렌드를 좋아한다는 건 뭐 참고적으로 저는 TV 요즘엔 정말 TV 못 보는데 TV 잘 보는 것 같아요.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연예인 너무 좋아하고 맨날 뭐 빠져 있었어요. 뿜뿜을 실행시켜라. 해뿌야 된다. 꼭 뭐라도 해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에 앞서야 되면 책 꼭 들으시고요. 문고에 가서 요즘에 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지 한참 부동산에 막 보셨다가 요즘엔 책이 다시 자기개발 이런 걸 빠졌죠. 그거는 이제 또다시 힘든 거야. 또 자기를 책찍하고 있어. 아유 아닌데 자기를 자꾸 또 책찍하고 계세요. 그런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고 인스타도 알고리즘이 거의 섞이지 않도록 좀 잘 섞이도록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서 이제 팔로우 할 때도 내 분야만 아닌 전체 분야인 탑인 사람들을 계속 팔로우 맺어서 하고 있으면 저한테 막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실행시키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꾸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전날은 어깨가 무겁다가 어제 2시 자가지고 어깨 무겁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가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셀랭님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 아니구나. 토요일 나오지 마시고요. 토요일은 저도 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월요일 5시에 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